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안 확정에 밝은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하게 됩니다. 익산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평균 7천만 원에 가까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난 심화로 인건비 지출이 부담돼 아예 직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업체가 전체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가장 원하는 시책으로 정책자금 확대 지원을 꼽았습니다.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이 또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는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의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23일부터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올 한해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 매입 기간을 넘기면서 군산시가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시는 올해 안에 민간 사업자를 확정하고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비 반납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가 들어설 새만금 산업단지 예정부지. 19만 제곱미터 면적에 1,500억 원을 들여 중고차 매매단지와 인증센터 등을 짓기로 하고 2년 전 첫 발을 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공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고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재원 조달이 어려우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지만 지난달 말까지 토지 매입을 끝내겠다는 약속에 군산시는 계약 해지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난 21일 군산시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후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올해 안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비로 받은 275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는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두 곳의 기업이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어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면 착공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민간 사업자 선정과 정부 설득이 과제로 남은 가운데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지난 8월 30일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219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도가 감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합니다.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 대상 기관, 기능 등을 담았습니다. 도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위원 추천을 받고 교육감사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제1호 대선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폐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군산과 김제, 부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새만금 메가시티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 공약 13개 사업 가운데 새만금 SOC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행정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SOC 사업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남북 3축도로,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A1 신소재가 새만금 산단에 전기차 250만 대 공급할 수 있는 음극재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A1 신소재는 오늘
새만금 개발청, 전북도, 군산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산단에 음극재 10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조성합니다. A1 신소재는 2차 전지 음극재 연구 제조 전문 기업인 중국 타니신 에너지 그룹의 기술을 도입해 설립한 한국 법인입니다. 신규 고용 인원은 250명이며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5년부터 음극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문화재청 야간관광 공모사업 5건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와 세계유산 축전, 문화유산 야행,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익산시는 2018년부터 7년째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 짬뽕거리가 5년 만에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동령길에 조성된 짬뽕 요리집은 2018년 비내원과 홍영장만 있었지만 매년 조금씩 늘어나 최근 10곳으로 늘었습니다. 계속되는 짬뽕 요리집들의 입점과 함께 전국의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면서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올해 열린 짬뽕 축제 기간 업소별 매출은 평일보다 3-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익산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로컬푸드 인증 BI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런 다음 상표 등록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로컬푸드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생산자와 농약 잔류 검사 등의 각종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관리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이 가동됩니다. 또 지자체마다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익산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평균 7천만 원에 가까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난 심화로 인건비 지출을 꺼리면서 아예 직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업체가 전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가장 원하는 시책으로 정책자금 확대 지원을 꼽았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소상공인 업체는 2020년 기준 36,523개, 한 해 전체 매출액은 4조 7,778억 원, 종사자는 익산시 전체 인구의 18.2%인 4만 9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시가 진행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평균 부채액은 6,942만 8천 원입니다. 평균 영업이익 5,424만 1천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익산 소상공인 사업체 중 56.9%는 인건비 해결이 어려워 상시 근로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업체 대표자가 혼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0명, 즉 1인 사업체가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인 사업체가 2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장 원하는 시책으로 정책자금 확대 지원을 꼽았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영안정 운영자금 대출 확대와 사업장 임대료 지원 등이 전체 응답의 70%를 넘었습니다. 이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주된 대응 방안으로 삼은 것은 1순위 기준 정책자금 활용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간금융자금 이용이 2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바라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가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카드 수수료와 공공요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세수 감소 등 악화된 재정 여건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원 확대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23일 열린 익산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지자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금리 악재까지 겹친 소상공인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대출들을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고요. 그 상환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저는 우리가 그 고금리 시대로 가면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거든요. 한편 익산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유니온 리서치에 의뢰해 방문 면접 방식으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업체 1,000곳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농업과 임업, 어업 종사자가 없는 마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도내 농어촌 마을은 5,245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전혀 없는 마을은 230곳으로 10년 전보다 40곳이 줄었습니다. 또 산림업과 어업 가구도 각각 81곳, 93곳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 연안에 해삼 15만 마리와 박대 2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도수산기술연구소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해삼과 박대를 방류했습니다. 방류한 해삼은 지난 6월 어미 해삼을 수정해 1g 이상 성장시킨 종자입니다. 방류한 박대는 지난 8월부터 가을 산란종 성성숙 유도를 통해 4cm 이상 성장한 종자입니다. 이번에 방류한 종자들은 2년 뒤 성장하면 어업인들이 수확할 예정입니다. 군산대학교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대 SW 중신대학 사업단과 전북테크노파크는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동 개설과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설해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교재 공동 개발 운영, 산학연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합니다. 두 기관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2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탄루와 은닉세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정기조사로 6억 원과 부정감면 5억 원, 사례별 조사 11억 원 등 모두 2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징세액보다 4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난 5년 동안 누적 추징액은 1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추징 사유는 부동산 취득 비용 가운데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 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과 감면 부동산의 목적 사업 미사용 등입니다. 군산 등 도내 서부 5개 시군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도내 서부 5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8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군산의 한 금속물 생산 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10분쯤 군산의 한 금속물 생산 공장에서 황산 혼합물 1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을 통제하고 긴급 방제에 나서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대 종교 한마은 합창제가 오는 25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천주교와 기독교, 원불교, 불교 등 4대 종교 대표 합창단이 참여해 화합을 위한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합창제는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4대 종교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마련됩니다. 정원율 시장은 4대 종교가 서로 간의 교류와 화합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고 종교를 넘어 익산이 화합의 대명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내 소사육 농가의 이동 제한이 풀릴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7일 이후 도내에서 럼피스킨 확진이 나오지 않고 있어 예찰 대상인 한우와 젖소 농가에 적용했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원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 사육 농가들은 출하를 위한 소 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익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오늘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필품 바자회를 열었고 수익금은 연탄 나눔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에서는 2005년부터 연탄 나눔 활동이 시작돼 올해로 19년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438가구에 115만 장의 연탄이 제공됐습니다. 올해는 300가구에 7만 5천 장의 연탄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에서 무주택 청년 17명에게 최장 10년간 주택을 저렴하게 빌려줍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대 인근의 주택을 매입해 마련했습니다. 임대보증금 50만 원에서 월세 6만 원에서 26만 원 선으로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가운데 선정합니다. 정읍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4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쯤 한 어르신이 연지동 주민센터 복지팀 직원을 찾아왔습니다. 절대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라고 쓰인 하얀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봉투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 4장이 들어있었고 해당 성금은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버섯을 가죽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상품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영지버섯 균사체를 배양해 가죽의 원단으로 가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버섯 가죽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분석 결과 원단의 질긴 정도를 나타내는 인장절단하중과 인열하중이 의류용 가죽보다 각각 1.7배, 3.5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에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어렵게 모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나운동에서 홀로 사는 60대 수급자는 오늘 나운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000원짜리 지폐 100장을 흰 봉투에 담아 행정복지센터에 건넸습니다. 60대 수급자는 생계가 막막할 때 정부의 도움을 받아 생활고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모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시니어클럽이 미래 전국형 신규 아이템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군산 시니어클럽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하는 내년 신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개발을 위한 공모전 사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산 시니어클럽은 이번 공모전에서 밀월식물 식재관리와 관광상품화 사업을 제출해 수상했으며 상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습지 생태공원 일원에 밀원식물을 식재하고 관리를 통해 생태계 도센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군산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동학 참여자들과 동학 농민군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동학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와 오는 25일 장미공연장에서 군산의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산에서의 동학농민혁명 과정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군산 출신으로 확인된 동학농민군 50명의 발자취와 군산에 남아있는 중요 사건 장소 7곳을 재조명합니다. 제2기 익산시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에서 100명의 수료생이 배출됐습니다.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지법, 미생물 친환경 농업 활용, 토양관리, 마을 전자상거래 등을 배웠습니다. 교육은 모두 22회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도는 평균 90%로 나타났습니다. 원광보건구에서 반려견 문화교실, 익산에서 같이 놀게를 개최합니다. 25일 열리는 이번 문화교실은 반려견과 보호자와의 관계 개선, 반려견 공공장소 예절 등 2부로 진행됩니다. 또한 미니운동회, 미니게임, 무료 건강상담, 반려견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문화교실 수강 대상은 반려견 중성화 등록을 완료한 시민으로 일부당 25명씩 모집합니다. 온라인 사전 접수는 마감됐으며
현장에서 한 부당 5명에서 10명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은 서울 성북구와 함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추모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봉분조차 헤일 수 없는 무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내년 3월 31일까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사진전에서는 조선인과 학살 과정 사진, 일본 내 조선인 위령비를 촬영한 천승환 작가의 사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11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바이올린과 피아노 앙상블 공연을 선보입니다.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성현경과 피아니스트 박다솜의 연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SGC 에너지가 군산 미성동과 소룡동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치 260상자와 백미 60포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받은 김장김치와 백미는 미성동과 소룡동의 홀몸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작물 생산성과 악취 저감에 효과가 좋은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미생물 공급 희망자는 12월 14일과 15일 열리는 미생물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 작물보호계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